안녕하십니까, 안성모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F-15 이글인데요. 네. 이 F-15 이글이 지금 미국에서 퇴역 수순을 밟는다고요?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얘기가 있었죠. 뭐 퇴역한다 한다. 그 A-10 공격기와 함께. 그렇죠. 그 이제 이유가 걸프전 이후에 특히 이제 그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면서 효용성 좀 항상 미국은 다용도의 그 전투기를 원했는데 얘는 이제 단일 목적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제공 전투기이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잘 썼고 얘가 최초 비행한 게 1972년. 72년. 지금 뭐 몇 년 됐어요? 50년 됐지. 거의 그러네요. 네, 물론 이제 실전 배치는 76년도에부터 했는데 네. 참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기가 몇 차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되다가 결국에는 네. 중국의 위협 때문에 또 중국의 위협 때문에. 중국입니까 또? 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하고 있는 저 유럽 나토 지역보다는 네. 동북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의 미공군 F-15 네. 이글 전투기를 퇴역시키겠다. 그거부터. 그리고 임시 배치지만은 랩터를 좀 갖다 놨어요. 10여 대. 그 이유가 배경이 중국의 위협이라는 게 걔들도 J-20 스텔스 전투기가 뭐 200대까지 지금 만들어서 배치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뭔가 밸런스가 이제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임시 순환 배치는 이제 랩터를 급히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기가 탄생해서 실전 배치된 지 몇 년 안 돼서 제일 먼저 배치한 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그 당시에는 이제 위협이 소련이었죠. 소련 극동군. 그래서 뭐 가장 먼저 가데나 기지에 배치해서 지금까지 네네.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 유지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중국 공군의 J-20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상당량 포진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불안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가데나 기지부터 철수를 좀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J-20이 등장을 하니까 대량 배치. F-15를 뺀다. 그러니까 F-15를 빼고 다른 전투기를 투입을 하겠다 이 얘기죠. 교체를 이제 아주 오랜만에 교체를 하는 거죠. 보통 뭐 미 공군이나 미 해군 어떤 전투기들을 세대 교체가 좀 옛날에는 빨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게 느려지는 게 이제 탈냉전. 그러니까 이제 뭐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러시아로 이제 이렇게 축소되면서 위협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세대 교체가 상당히 좀 되게 텀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늘어졌죠. 그러면 F-15를 빼고 뭘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알려진 거는 이제 F-15EX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F-15 버전이요? 예, 지금 최신 버전이죠. 이제 2대 있는 지금 에글링 기지에서 시험 평가 테스트 중인. 근데 F-15EX도 이게 이제 생산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그 땜빵 메꾸는 게 F-22 랩터.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기체들을 이제 급히 갖다 이제 메꾸고 있죠. 야, 그래서 요즘 신문 기사에 F-22가 떴다. 그것이 이제 F-22가 이제 임시 순환 배치로 오키나와 가데나 들어왔는데 또 북한이 또 이렇게 이제 위협을 가하니까 군산에 전개를 했어요. 했는데 다음날 훈련하기로 했는데 이 기상이 안 좋으니까 다시 돌아갔어. 다시 하루 만에 뺐어. 오기는 왔어. 그러니까 이 군산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랩터가 땜빵 역할을 이제 급히 해주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거기 일본의 주일미군에 이제 주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고정된 전투기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F-15EX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계속 F-22 랩터를 순환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자기네 어떤 전투기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기존의 F-22를 순환 배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랩터 부대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근데 하여튼 뭐 핵심은 F-15C D 복제형이 D형인데 드디어 미공군도 오랜 기간 이걸 사용하다가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럼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네. 우리 이제 F-15K 업그레이드도 이제 상관이 있고 우리도 이제 지금 일본도 상관이 있고 특히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F-15 시리즈를 사용하는 나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뭐 스텔스 전투기가 특히 F-35A가 또 최근에 또 기사가 또 여기저기 나는 게 그 라이트닝 전투기 스텔스 생산이 원활치가 않다.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F-35가 제때 생산돼서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메꾸는 게 그 또 한 줌에 187대가 있다는 F-12 랩터. 그것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메꾸고 있죠. 하다못해 유럽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에 폴란드까지 막 가고. 그래서 이 전투기가 한때 뭐 수급 조정을 못 해가지고 이 세대 교체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스텔스 전투기라는 게 또 이렇게 다 완전 포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F-15 지금 동급의 그 이글 전투기가 이제 뭐 201대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대 뭐 추락하니까 200대겠죠. 그것도 이제 그것도 성능 개량해야 되고 일본도. 그래서 일본은 이제 F-15JSI라는 성능 개량용을 이제 승인을 받았고 예산 승인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물론 이제 우리는 스트라이크 이글 계통인데 F-15K도 우리도 보니까 다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기체로 교체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15K 업그레이드 결국 승인이 났고. 아 이번에 승인 났습니다. 예, 방추위에서 야 해라 결국 돈이 비싸긴 한데 뭐 3조 이상 들더라고요. 와. 그래서 승인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동북아에 있는 F-15 시리즈들이 다 이제 뭐 일부 퇴역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우린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지금부터 이제 새해가 2023년이죠. 2023년부터 아마 26년, 27년까지 계속 이제 사업이 이어지고 서로 교체하고 이제 막 이렇게 새로운 F-15 계열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한국에는 F-15가 몇 개나 있습니까? 두 차례 사업에 의해서 40대, 20대 도입을 했는데 네. 또 이제 뭐 한 대 보충분도 이제 하나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61대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두 대 추락했죠. 그 동안에 네. 운영하면서 그래서 현재 59대. 59대. 예. 그리고 요즘에 그 드론 때문에 엉뚱하게도 이 F-15K가 되게 바빴어요. 예. 드론 대형 출격한다고 이 대형 전투기가 그냥 그러니까 이 대형 전투기가 지금 파리 한 마리를 잡겠다고 나섰으니까 이게 그래서 뭐 여러 비유들이 있었죠. 뭐 파리를 뭐 망치로 때려 잡는다. 뭐 해머로 때려 그 말이 되느냐. 예. 잡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15K가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많이 좀 TV에 나왔죠. 그런데 이 F-15가 네. 과거에 이 미그기를 때려잡는 전투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미 공군의 전설을 보면은 우리 6.25 전쟁 때 미그 15 킬러가 이제 F-86 F 세이버였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전 때는 이제 미그 21을 상대로 F4 팬텀. 팬텀. 네, 물론 이제 뭐 격추 비율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982년도 저 멀리 이스라엘이 시리아 백화 계곡으로 들어와서 공중전을 수행하면서 미그 킬러로 등장을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F-15 초기형 A, 네네. F-15A 이글. 그래서 그 백화 계곡의 전투라고 하죠. 그래서 시중에 좀 그냥 일반 언론 기사를 보면은 뭐 상당한 숫자의 격추율을 뭐 기록했다 하는데 네.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1982년 레바논 그 침공할 때 백화 계곡 전투에서 시리아 공군의 미그 21, 23 두 종류를 합해서 15대. 15대를. 예,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저쪽 영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상당히 그 자세히 뒤지는 데이터들이 보니까 네네. 미그 21, 23 그 당시에 15대 격추. 15대. 예, 15대 격추라면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죠. 그것도 처음 공중전에 투입돼서 그 F-15 이글 초경이지만은 네. 그러고 나서 좀 쉬었다가 1991년 걸프전에서 걸프전에서. 예, 미 공군의 F-15 이글하고 사우디 공군의 이글 전투기가 물론 이제 사우디 공군은 이제 두 차례였지만은 다 합해서 스코어가 29대. 29대.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급상승하는 거죠. 스코어가. 29대를 격추시켰다. 근데 이제 29대 대상이 이번에는 21, 23하고 추가해서 미그 29. 북한 공군의 주력기 미그 19까지.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Su-22, 그 공격기예요. 네. 뭐 폴란드 공군이 아직도 갖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걸프전에서 이제 이 격추율 급상승해서 이게 완전 킬러다. 미국이. 29가 완전... 당시 29는 최신형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1994년 그다음에 99년에 유고 코소보 내전에서 네. 미 공군이 세르비아 공군의 미그 19를 4번 격추합니다. 4번이나 예. 격추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20여 년 전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활약을 크게 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은 상대방 공군력이라는 게 사실상 뭐 없다시피 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두가 됐던 게 동북아에서 중국 공군이 이제 급상승을 하니까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중국 공군이 급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J-20이 이제 2011년 12년에 이제 등장하면서 대량 배치가 10년 동안에 이루어져서 지금 200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200대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한 대수는 아닌 것 같은데 언론 기사를 보니까 200대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예, 해외 언론에 이제 통해서 이렇게 나온 정보가.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더 이상 F-15가 이제 어떤 미국 킬러 아니면 지금의 어떤 그 중국 공군 신형 전투기에 대한 더구나 스텔스 전투기 상대로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미 공군이 그런 중국 공군의 위협 때문에 2010년부터
이 기존의 F-15의 그 레이더를 전자 주사식 A사 레이더로 교체를 합니다. A사 레이더로 네네네. 장착한 F-15C C. 이거를 오키나와에 이제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죠. 쉬운 4대. 쉬운 네대. 네, 그게 이제 2010년부터니까 지금 한 12년 동안 잘 써먹은 거죠. 버티고 전쟁 그 억지도 하고. 네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어. 상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격추될 수도 있다는 그 어떤 좀 불안함. 그리고 이 전장 상황이 좀 다목적, 다임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F-15C 가지고는 여러 임무를 못 하죠. 그냥 공중전만 제공 전투, 요격 전투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해상 공격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지상 공격도 필요하면은 이제 뭐 대만 사태 전쟁이 발발하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입안된 게 F-15EX를 이제 급히 생산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좀 다시 본토에서 배치를 한다면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저쪽이 스텔스인데 여전히 우리가 4.5세대 그전엔 4세대부터 이어왔지만 4.5세대 내보낸다고 해서 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네. 일단 급한 대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랩터를 보내자. 일단은. 네, 그래서 랩터가 일부 지금 가데나에 들어와 있죠. 10여 대. 네. 그리고 가데나에 있던 F-15C 그 소위 이거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이글은 골든 이글. 골드니까. 네, 골든 이글을 일단 빼서 본토에 빼서 지금 재배치를 했어요. 일단 빼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F-35A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가 제때 배치를 막 많이 해서 골고루 미군 그 기지에 했어야 되는데 그 차질이 생기니까 원활하게 배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땜빵 아니면 다른 보조 수단 그러니까 다른 전투기를 이제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먼저 스텔스 형님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 네. 미국도 워낙 중국의 공군의 그 제2지배 위협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게 미룰 수 없다. 야, 이 중국의 J-22 뭐길래 이렇게 F-15 이글까지 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니 아직도 검증되거나 지금 맞닥뜨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전투기인지 알 수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뭐 군사력이나 무기 체계가 옛날처럼 그렇게 뭐 우습게 볼 것도 아니고. 왜냐면 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들어왔잖아요. 그 러시아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러시아제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 장비들의 부품이 미국제도 들어가 있고 일본제도 들어가 있고 뭐 유럽제도 들어가 있고 뭐 막 뒤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30년 동안 서방과 옛날 동구권 그 구소련 뭐 중국 다 서로 뒤섞인 거예요. 경제 어떤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뒤섞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군사 장비가 최근에 나온 군사 장비가 성능이 알 수 없는 거죠. 왜 서방제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좀 황당한 소리일 수 있는데 예. 중국 무기의 어떤 효과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중국 대만전이 일어나야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한 전투. 남북한도 그런데 국지전, 소위 제한 전투로 이제 테스트하는 식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전보다는 제한 전투를 먼저 해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손쉬운 게 공중전. 그러니까 공중전이 이제 우발적으로 아니면 계획적으로 도발이나 발생이 되면은 가장 먼저 전투기 성능이 우선적으로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하다 안 되면은 중국도 이제 뭐 그동안의 시나리오가 미군 기지, 일본 가데나가 미군 기지잖아요. 거기까지 때리면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일본 영토면서도 미국의 영토가 되는 뭐 그런 복잡한 혼합. 또 괌을 때린다? 괌 아시죠? 어떤지. 아, 그럼 얼마 전 갔다 왔어요. 예, 그 좁아 터진데 그냥 미군들이 잔뜩 있는 거 앤더슨 기지. 그러니까 이 미군 그건 괌은 또 미국의 미국령이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무조건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탄 쏜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바로 핵전쟁 핵무기 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예. 미국 본토를 진주만식으로 때린다는 것도 이게 다른 얘기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테스트 해본 식으로 서로 이제 간을 보기 위해서 제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공중전. 그게 많은 그 인원, 병력이 사람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전투기, 소수의 그 인력이 투입되고 대신 하이 테크놀로지인 전투기, 최신 전투기가 이제 격돌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전투기로 한번 붙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한반도에서는 이 북한공군하고 좀 비대가 안 되니까 지금 드론 보내죠. 드론 우리가 못 잡는 그 날파리. 날파리 보내니까 날파리 이거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되레 고민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양안 대만과 이 중국 본토 사이에서 옛날에 이제 1958년부터 공주전이 있었죠. 여러 차례. 네네. 우리가 잘 모르는 공주전들이 또 그 이후에 있었어요. 60년대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게 한번 이제 그걸로 한번 해볼까? 해볼래? 이제 해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투입하는 게 J-20.
그리고 이제 대만 공군을 상대로 이제 혼합해서 뭐 J10까지 아니면 이제 그 SU-27 계열, 그 자기들 자국산 뭐 J11, 16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계속 들어가잖아요. 거기 경계선까지. 네. 근데 미국 상대로는 무조건 J20을 한번 써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이거 이 기존의 이글 가지고는 A사 골든 이글 가지고는 뭔가 이게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빨리 갖다 저 본토로 빼고 랩터야 너 들어가라. 랩터부터 일단 배치하고 라이트닝 전투기를 일단 좀 야금야금 생산되지만은 그것도 이제 조만간 결국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토로 뺀 그 소위 골든 이글은 바로 퇴역은 안 시키고 미 본토가 9.12 테러 이후에 이제 뭐 그런 위협도 있지만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 러시아의 그 장거리 폭격기, 그 엘래스카 방면으로 들어오는 그 요격하는 이제 그 전투기들이 또 방공 전투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골든 이글이라는 A사 레이더 장착한 177대의 그 F-15 전투기는 당분간 유지하다가 F-35 생산되는 거 비례해서 야금야금 이제 교체를 하겠죠. 물론 이제 F-15EX도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2026년부터는 급격히 줄 것 같아요. 지금의 200여 대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100대 미만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100대 이하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저기 유명무실한 이제 전투기 세력이 되는 거죠. 더불어 이제 일본도 항공자위대도 지금 200대 가지고 있는 F-15J 이글 중에서 절반만 F-15JSI라고 신형 그 개량하고 절반은 버리기로. 버려요. 네, F-35A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일본의 국산 전투기 소위 영국과 이태리하고 개발하겠다는 거는 F2 그 단발 엔진 F2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기죠 사업 자체가 틀린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 F-15 기존의 구형 J형은 F-35A로 대체하는 걸로 예정돼 있고. 네. 그래서 일본도 절반은 이제 그냥 버리는 거로 조만간. 이 한국의 F-15K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까? EX에 준하는. 준하는. 예, 똑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예산 문제도 있고 예산 배분 문제도 있고 미국이 승인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승인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위 수출 버전이기 때문에 그 개량 그 사안 그 버전도. 네.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뭐 3조 이상 드는 거 봐서는 거의 뭐 준하는 상태로 그 핵심이 이제 A사 레이더. APG-82 V1 A사 레이더를 이제 장착하는데 이게 이제 F-15 최신형의 그 최신 레이더예요. A사 레이더가. 그리고 이제 이파스라는 이제 BA 시스템지사의 최신 전자전 그 장비를 또 이제 장착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무장 계통도 조금 이제 다른 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죠. 연동해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개량 사업을 이제 최초의 승인을 이제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이번에 한 거고. 그래서 2023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계속 개량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예산을 이제 배정받아서 이제 기체를 이제 내부를 다 들어서 주요 장비들 조종석부터 다 드러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교체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최초의 시제기들을 또 이제 테스트해 보면은 시간이 뭐 한 뭐 6, 7년, 8년 이렇게 갑니다. 그 개량 사업이 끝나기까지. 그것도 다시 또 양산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가 이제 지금 뭐 주일 미공군의 F-15 그다음에 이제 항공자위대 F-15J 그다음에 한국 공군의 F-15K가 다 이제 새로 환골탈퇴이 되는. 예. 몸을 이제 내부를 다 갈아야 되는. 예. 그래서 더 써야 되는. 예. 그래서 2040년대 초반까지 이제 운영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혼합해서 가는 거죠. 4.5세대의 기존의 전투기하고 이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하고 혼합을 하기 위해서는 F-15 계열도 드디어 이제 일부 퇴역시켜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예. 지금 결국 왔습니다. 그 계획들은 항상 발표가 됐었는데 언제 하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착수들을 하는 거죠. 미국, 일본, 한국. 예. 자, 여기까지 A10보다도 먼저 퇴역 수순을 밟는 F-15 이글에 대해서 오늘 안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